발치하고 잇몸 뼈가 낫기까지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골류착 되는데 또 3, 4개월 걸리는 이 기간을 하루 만에 줄여준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혹시 장치에 하자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문제가 금방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서 발치화를 치유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에 식립한 임플란트와 발치 즉시 식립한 임플란트 사이의 예후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빼고 완전히 치유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는 당연히 감염의 가능성이나 교합력에 대한 노출 등의 문제를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가능한 시술은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또 다 다르겠죠? 네, 그렇죠. 우선은 정말 하루 만에 치아를 빼고 또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정말 특별한 어떤 치료 방법,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술되고 있는 임플란트들은 임플란트가 처음에 개발되었을 당시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먼저 임플란트 외형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외형을 보면 이렇게 나사산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이 모든 임플란트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또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 뼛속에서 고정을 잘 잡고 또 뼈와의 접촉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고안하고 개발돼서 발전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요. 이 거시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미경 측면을 해서 봤을 때도 뼈와의 접촉 면적을 늘려주고 또 골류착의 속도를 많이 증가시켜 준 거죠. 요즘 보면 3차원 CT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어요. 네. 그래서 주변의 치과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3차원 CT를 가지고 있죠. 이 3차원 CT를 통해서 치아가 발치되기 전에 이 치아 주변의 뼈의 형태, 뼈의 질 등을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같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얼핏 크게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네. 저희 치과 의사들이 보면 이제 위쪽 어금니가 조금 부어 있고 앞쪽에 공간이 약간 비어서 검게 보이는 정도가 보이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어금니 주변에 검게 뼈가 녹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아는 뿌리가 3개짜리 치아라서 뿌리가 중첩되기 때문에 정확한 네. 형태가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CT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보시면 바깥쪽에 뿌리가 2개 있는 부분도 뼈가 상당히 많이 녹아내렸고 입천장 쪽으로 뿌리가 하나 있는 부분도 뼈가 거의 끝까지 다 녹아내린 걸 볼 수 있죠. 아, 이렇게 뼈가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 녹아내린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게 엑스레이나 구강내로는 잘 보이지 않던 게 네. CT 이미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구강내 사진과 CT 이미지를 중첩해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3차원 CT를 통해서 수술 전에 미리 정확한 치조골의 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수술 방법과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의료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궁금해지는 게요. 치아가 있는 분들은 설명하신 것처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치아가 없이 사셨던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은 이 환자분이 갖고 있는 시술할 부위의 치조골의 형태,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하면 굉장히 힘들고 아플 거라고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시술할 부위에 뼈의 양이 많고 형태가 좋으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수술할 수 있고 그만큼 수술 시간이 짧아지니까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부종도 거의 없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시술 전에 치아 주변에 심한 염증이라든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뼈가 많이 흡수돼 있고 뼈의 양이 적고 형태가 좋지 않다면 수술이 많이 힘들어지죠. 부가적인 뼈 이식이나 다른 테크닉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수술이 힘들어지고 길어지니까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부종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3차원 CT를 통해서 정확한 치조골의 형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잇몸 상태나 또 잇몸 뼈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 시간, 그리고 통증까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치조골이 좋은 분들은 쉽고 네.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치조골이 적은 분들은 거기에 맞게 최대한 덜 붓고 덜 아픈 방법을 찾아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역시 케이스마다 다른 거네요.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앞니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부분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앞니 치료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라도 앞니가 비어 있는 건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게 되죠. 자, 제가 치료한 케이스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대문니 하나가 발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치아들도 풍치 때문에 잇몸이 많이 안 좋죠. 3차원 CT를 찍어서 지금 현재 치주골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네. 아래 앞니 4개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기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고요. 위 앞니는 대문니만 발치를 하고 옆에 치아들은 잇몸 치료를 해서 더 사용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래 앞니 4개를 발치를 하고요. 바로 임플란트 2개를 심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지털 스캐너로 구강 내 3차원 이미지를 스캔을 뜨고요. 이 3차원 이미지 상에서 임시 치아를 디자인합니다. 네. 그럼 이 디자인을 캐드캠 머신으로 보내게 되면 몇 시간 안에 임시 치아가 완성돼서 나오죠. 아, 정말요? 네. 와. 그러면 이렇게 나온 임시 치아를 환자분 구강 내에 장착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면 당일이고요. 아니면 며칠 안에 장착을 해드릴 수 있죠. 뭐 오전에 검사를 받았으면 당일에 가능한 거고. 오전에 그렇겠죠? 수술을 했으면 오후에도 장착이 가능하죠. 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시 치아를 바로 장착을 해드려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골류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3개월 정도 기간을 둡니다. 그 후에는 최종 보철로 교환을 해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원장님,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지금 교정이 된 건가요? 그렇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날 오셔서 아래 위 앞니 쪽에 임시 치아를 바로 장착을 해드린 거죠. 어우, 정말 감쪽 같네요. 네.